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식사 습관이잖아요. 네.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건강한 의사에서는 어떤 건강 레시피를 준비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강 레시피는요, 바로 돼지고기 새우젓찌개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건강 레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들기 쉬우니까요, 꼭 잘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레시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양념장이 좀 필요한데요. 소금, 후추, 국간장, 또 미림, 새우젓 등등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돼지고기를 미리 좀 재워둡니다. 그런 다음에 냄비에 기름을 붓고 이 돼지고기, 양념된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1분 정도 살짝 볶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요. 또 감자를 1cm 정도 크기로 깍둑 썬 다음에 함께 넣고 고기와 함께 이제 제대로 끓여주면 됩니다. 센 불에서 한 5분 정도 끓이다가요. 마지막으로 버섯과 두부, 호박, 대파 등을 넣고요. 이 센 불에서 3분, 중불에서 8분 정도 더 마무리를 해주면 맛있는 돼지고기 새우젓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오늘의 이 레시피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돼지고기일 것 같은데요. 박창훈 원장님, 돼지고기 한방에서는 어떻게 효능을 보고 있나요?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돼지고기 한방에서의 효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박정현 원장님이나 김용준 원장님이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좋은 음식이죠. 굉장히 맛있고 에너지원이 되니까 먹고 기운 나고 또 자윤 효과가 있어서 먹으면은 기름도 흐르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한데 요즘 이렇게 고기를 이제 대체로 많이 먹죠. 그래서 고전에 방약합병이나 동의보감에도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뭐 당뇨나 소갈병이나 당뇨 같은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풍이 올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린 것에 너무 분위기를 깨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음식을 이제 맛있게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식하고 자주 드시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우리 이제 식품 피라미드라는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보통 식품을 먹을 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곡류나 야채, 채소, 과일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선이나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지방이나 설탕은 그거보다 더 적게, 그리고 쌀이나 곡류는 하루에 한두 번, 과일이나 야채는 그거보다 더 많이 뭐 이렇게 이제 드시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식품 섭취 횟수, 섭취량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시기에 따라 맞게 봐야 되는 게 옛날에는 우리 고기 많이 못 먹으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 많이 먹으면은 여러 가지 병이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고 했는데 요즘은 늘상 고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섭취량은 좀 늘리고 생선이나 고기 섭취량은 좀 줄이고 특히 고기 섭취량은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요즘 식습관에 맞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찌개인데 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소량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용준 원장님, 돼지고기는 어떤 체질의 사람이 먹어야 좋은지 또 어떤 음식과 같이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사상의학에서 돼지고기는 그 소양인 음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체질에 맞게 딱 맞춰서 그 음식을 삼시세끼 먹고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구분하면 좋은 건 어떤 건가 하면 이 건강할 때는 뭐 이 음식 저 음식 이렇게 마음껏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감기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소화장애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조절만 해도 그런 어떤 컨디션 조절이나 감기 극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극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몸이 불편하신 분도 이 방송을 많이 볼 텐데 이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아토피나 두드러기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엄격하게 가려주는 게 사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식약동원이라 그래서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는 이 가급적 중화된 이
이 기운이 치우치지 않게 먹는 걸 권하고요. 그걸 이제 약으로 쓸 때는 이 치우친 기운을 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통 일반인들은 체질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화된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이제 권했던 편이죠.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이제 소양인 음식이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때 만약에 그걸 먹게 된다면 그 가급적 이제 수육으로 기름 쪽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양인들한테는 맵고 짠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 이 수육을 뭐 이 백김치에 싸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찬성질이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이 돼지고기 찬성질이 소화장애 같은 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이제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늘이나 파나 이 고추나 이런 어떤 맵고 짠 음식들을 같이 이제 이 드시게 되면 그리고 뭐 이 쌈을 싸 먹을 때도 이 백김치보다는 어떤 뭐 이렇게 매운 김치라든가 아니면 깻잎이라든가 이런 소모임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그런 찬 기운들을 좀 중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그 뭐 소화 기능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이 돼지고기의 성질들을 좀 중화를 시키려면 이 연잎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 같은 그런 쌈을 가지고 이제 하면 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체질을 구분할 때 이 뭐 체질에 맞게 먹으면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른 체질인데 아침에는 햄 먹고 뭐 점심에는 돼지갈비 먹고 저녁에는 족발 먹고 이런 식으로 이 주식을 계속 달아서 먹게 되면 그게 이제 몸에 쌓였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이 돼지고기 이외에 그러면 다른 체질에 권할 만한 어떤 고기들은 없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할 만한데 예를 들어 소민들은 이제 닭고기나 염소고기 같은 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은 이 소고기 같은 게 이제 이 육류 중에는 도움이 되는 기운이 이제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인들한테는 태양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흔치가 않은데 양고기는 태양인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고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서 이 한 방법이 있고 아예 이제 그 체질에 맞는 다른 어떤 육류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돼지고기가 부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박정미 원장님, 이 돼지고기 어떤 부위는 어떻게 효능이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이제 박창호 원장님이나 이제 김용진 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체질별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으면은 자기 체력에 체질 개선이나 어떤 체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먹을 때 너무 편식하지 말고 어떤 섭취 피라미드에 따라서 먹게 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음식을 먹을 때 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이제 기분 좋게 먹으면은 어떤 음식이든 다 내 몸에 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이 돼지고기 부위별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는 이제 보통 허약한 사람, 이제 동의보감에는 허약한 사람을 살찌우고 그리고 음기를 보호해서 성장기의 어린이나 병후, 그러니까 노약자들의 건강 회복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드실 때 내 기운을 증강시켜주는 좋은 음식이다라고 기분 좋게 드시면은 아마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임산부들 젖이 잘 안 나올 때 보통 돼지 앞다리 또 어떤 정육업자는 꼭 강조하기를 암돼지 앞다리를 쓰라고 그러죠. 암돼지 앞다리를 푹 삶아갖고선 식사 전후로 해서 두세 그릇 정도 드시면은 통유, 젖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죠. 보통 이때는 이제 돼지족에 이 저체라고 해서 한약재로 실제로 씁니다. 목통이나 통초 같은 이제 통유제 약초를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젖을 잘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국민 음식으로 순대 있지 않습니까? 순대 먹을 때 보통 같이 나오는 부속물로 염통이나 그리고 어떤 허파 그리고 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들도 다 하나하나 효과가 있습니다. 간에는 비타민 B12가 많아서 시력 증진, 또 이제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죠. 시력 증진이 좋은데 한의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의 어떤 성질이 자연한 성질이 간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해준다는 성질이 있고요. 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이제 마음이 불안해 갖고선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한테 이제 돼지 심장이 좋다고 하고, 또 현대 연구에서도 어떤 심장 질환 환자들에게 이제 돼지 심장이 좋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돼지 콩팥,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두충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두충과 이제 돼지 콩팥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요통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돼지 위가 있는데요. 아까 김용진 원장님이 체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소양인 환자가, 이 돼지고기가 소양인한테 좋은 고기니까요. 소양인 환자가 위궤양이 있다면은 이 돼지 위를 말린 가루를 복용하거나 이렇게 드시면, 복용하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가루는 또 이제 피부 상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또 이제 뭐 돼지 껍질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해서 뭐 돼지 껍질 같은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게 그 부위별로 돼지는 다 쓰임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음식이고, 드실 때 이런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꼭 생각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상훈 원장님, 새우젓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습니까? 네, 그 새우젓은 대표적으로 그 키토산 종류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류 계통들에 이제 키토산이 많이 들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키토산이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고 또 항암 효과가 있고 또 암의 전이를 갖다가 막아준다라고 밝혀져 있어서 최근 그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키토산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젓을 많이 드시는 게 우리 면역력이나 또는 그 암 치료, 또 암 전이 방지, 암 재발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육류 계통을 드실 때 이 새우젓을 같이 드시게 되면 육류에 대해서 어떤 그 소화가 촉진이 되고 또 부드럽게 맛을 갖다 부드럽게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저도 좋아하지만은 이 보쌈 같은 거 먹을 때도 새우젓을 찍어 먹고, 또 족발을 먹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새우젓, 그죠? 또 뭐 순대 같은 걸 먹을 때도 새우젓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새우젓 자체가 좀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새우젓에서 나오는 그런 국물 쪽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어떤 건강을 위한다면은 조금 새우 자체도 그 씨알이 좀 굵은 새우, 물론 이제 거기 조금 그 알아보니까 가격이 비싸긴 하던데요. 그런 쪽을 갖다가 조금 그 덜 짜게 해서 이런 반찬이나 또는 그 찌개 종류에 넣어서 드신다면 그런 그 면역력 또 원기 회복, 특히 또 육류를 드실 때 소화 상태도 개선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함께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새우젓에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어떤 음식과 먹어야 효능이 더 좋아질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우젓 드실 때 보통 저희가 육류 계통을 같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서 육류를 드시는데요. 이게 그 새우젓은 또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들을 갖다 발효를 하면 성질이 좀 따뜻하게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찬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그냥 드셨을 때 소음인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설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고기를 드실 때 새우젓이나 또는 마늘, 또 뭐 부추나 고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드시면 속이 많이 차가워지지 않으면서도 돼지고기의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고기 새우젓찌개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봤는데요. 건강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맛도 아주 좋고 건강도 확실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네. 전화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